보수 혁신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좀 전에 보였습니다만 대구에서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는 그런 시위가 열렸다는 거예요. 또 70대 그 어르신이 정말 생애 처음으로 자유한국당 해체하라는 그런 시위에 나섰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지금 일부의 얘기입니까? 뭐 저런 흐름도 있습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나 진보의 지지층은요 즐기는 상황이죠. 예. 지금 가장 속 터지는 건 보수 지지층이에요. 보수 지지층이 보면 앞으로 미래의 싹수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 107석 제1야당이다. 거대 야당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홍준표 대표는 그렇다 치고요. 네. 지난 대선 때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줬습니다. 뭘 고민해야 되냐면 24% 격차 있는 2위 후보였는데 지금 9에서 10% 지지율이 나온다면 네. 나머지 14에서 15%는 어디 갔을까? 네. 애초에 내 지지자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이 문재인 후보가 41%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왜 80%가 나오는가? 왜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네. 뺏어올 고민해야 되고. 근데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싸우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내부 갈등이 있어요. 지도부 간에. 원내사령탑과 원외대표 간의 치열한 싸움. 그러면은 저는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건 뭐냐면 107명 정도 자리가 되면 의석이 되면 네. 이게 의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107석 이렇게 부르지만 107명의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 중에 과거 같으면 항상 소장 혁신파, 새로운 모임,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임, 여러 개파 움직임이 새롭게 떠야 되는데 네. 107명이 조용해요. 뭐 소수, 극소수 친박, 지금은 구박 이렇게 불리는 인물들은 우리가 뻔히 손가락으로 꼽는 몇 분들이고 5년 동안 보아왔던 과거의 실세입니다. 네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뭐 하나요? 국회의원들은. 예. 이분들은 왜 당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안 합니까? 예. 뭐 이게 타이틀 붙여주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까? 완장 효과만 힘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모두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인데 네. 당을 살리고 지지자를 모아오기 위해서 네. 107명 중에 누구라도 좀 깃발을 드시길 바랍니다. 네네. 과거 같으면 이런 좀 위기 상황에서 뭐 정풍운동도 일어나고 그럼요. 무슨 혁신운동도 일어나고 초재선들 모여갖고 목소리도 높이고 이러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보수층 신뢰를 회복하는데 지지층을 회복하는데 어떤 그 일을 해야 될까? 좀 고민 좀 해주시죠. 이주선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하고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 네. 저도 뭐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뭐 좋아하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사람인 건 분명한데 저는 진단은 바르게 했다고 봅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살기 위해서 친박의 색채를 10개 하거나 없애지 않는 한 저는 네. 사실 부활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친박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정권과의 연상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색채를 완전히 벗어나거나 적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가지 않는 한 정말 보수 정당의 대표적인 정당으로서 거듭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 모습을 지금 탈피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친박에 대한 집중적인 포화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 과정 중에 정우택 원내대표나 내지는 그 지금 친박의 소위 사실 친박도 따지고 보면은 정말로 핵심적인 친박은 손에 꼽힐 정도로 몇 명이 안 됩니다. 의외로 네. 107명의 의원들 중에서 정말로 진한 친박적 색깔을 가진 분들이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주 타겟으로 하고 그분들이 힘을 빼긴 내지는 색채를 10개 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을 자체를 친박과는 완전히 별개의 하나의 모습인 당으로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장기적인 목표 하에서 지금 친박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고 네. 하고요. 저는 사실 만약에 저렇게 국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내지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그러한 이미지 쇄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네. 자유한국당에게도 저는 미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사실은 괴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살아갈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그럼 다 뭐 하나요? 국회의원들은. 예. 이분들은 왜 당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안 합니까? 예. 뭐 이게 타이틀 붙여주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까? 완장 효과만 힘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모두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인데 네. 당을 살리고 지지자를 모아오기 위해서 네. 107명 중에 누구라도 좀 깃발을 드시길 바랍니다. 네네. 과거 같으면 이런 좀 위기 상황에서 뭐 정풍운동도 일어나고 그럼요. 무슨 혁신운동도 일어나고 초재선들 모여갖고 목소리도 높이고 이러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보수층 신뢰를 회복하는데 지지층을 회복하는데 어떤 그 일을 해야 될까? 좀 고민 좀 해주시죠. 이주선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하고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 네. 저도 뭐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뭐 좋아하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사람인 건 분명한데 저는 진단은 바르게 했다고 봅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살기 위해서 친박의 색채를 10개 하거나 없애지 않는 한 저는 네. 사실 부활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친박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정권과의 연상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색채를 완전히 벗어나거나 적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가지 않는 한 대표 간의 치열한 싸움. 그러면은 저는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건 뭐냐면 107명 정도 자리가 되면 의석이 되면 네. 이게 의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107석 이렇게 부르지만 107명의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 중에 과거 같으면 항상 소장 혁신파, 새로운 모임,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임, 여러 개파 움직임이 새롭게 떠야 되는데 네. 107명이 조용해요. 뭐 소수, 극소수 친박, 지금은 구박 이렇게 불리는 인물들은 우리가 뻔히 손가락으로 꼽는 몇 분들이고 5년 동안 보아왔던 과거의 실세입니다. 네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보수 혁신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좀 전에 보였습니다만 대구에서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는 그런 시위가 열렸다는 거예요. 또 70대 그 어르신이 정말 생애 처음으로 자유한국당 해체하라는 그런 시위에 나섰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지금 일부의 예. 얘기입니까? 뭐 저런 흐름도 있습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나 진보의 지지층은요. 즐기는 상황이죠. 예. 지금 가장 속 터지는 건 보수 지지층이에요. 보수 지지층이 보면 앞으로 미래에 싹수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 107석 제1야당이다. 거대 야당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홍준표 대표는 그렇다 치고요. 네. 지난 대선 때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줬습니다. 뭘 고민해야 되냐면 24% 격차 있는 2위 후보였는데 지금 9에서 10% 지지율이 나온다면 네. 나머지 14에서 15%는 어디 갔을까? 네. 애초에 내 지지자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이 문재인 후보가 41%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왜 80%가 나오는가? 왜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네. 뺏어올 고민해야 되고. 근데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싸우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내부 갈등이 있어요. 지도부 간에. 원내사령탑과 원외